한영빈 설립이사장님이 설립하신 병원입니다. 한영빈 설립이사장님은 1916년생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살아계셨으면 지금 110세 되셨겠네요. 근데 우리 한영빈 설립이사장님은 뭐 개인적으로는 저희 이제 부친이시지만 우리 설립이사장님은 함경남도 함흥 출신이에요. 함흥 출신이라서 이저 함경남도의 이저 함흥 북한에서는 평양 다음 북한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평양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남포가 크고 그다음에 함흥인데 함경남도 함흥이라는 데가 좀 춥긴 하지만 아주 살기 좋은 데서 태어나셨는데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어요. 너무 가난하셔가지고 아주 살기 힘드셨는데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시고 그러고 이제 어느 일본인 의사의 이제 그 의원에 취직하셨어요. 취직하셔가지고 거기서 심부름도 하고 뭐 그 당시에 약초도 캐오고 그 당시에 뭐 청소도 하고 그러고 이제 세월을 젊은 어린 시절을 지내고 있는 중에 이제 그 만주국이라는 데서 의과대학이 생기고 의과대학에서 그저 국비 장학생을 뽑는다라는 소문을 들으셨어요. 소문을 들으시고 그리고 만주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만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만주국이라는 나라는 밑에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이라고 써 있죠. 좀 기분 별로 안 좋지만 우리가 일본 식민지인 시절에 그 일본 군벌들이 1932년도에 만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나라는 일본 군벌이 만든 나라인데 13년간 있다가 없어진 나라. 그래도 일본의 꼭두각시 나라긴 하지만 그래도 엄연히 국가는 국가였습니다. 이 국가는 국가니까 이 국가도 뭐 의사도 필요하고 군인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의사도 필요하니까 여기저기 의과대학을 만들고 장학생들을 뽑아서 의사를 양성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설립이사장님이 그 소문 듣고 건너가셔가지고 그 만주국에서 새로 설립하는 의과대학이 용전에 생겼는데 그 당시에 만주 지도를 보면은 우리나라 바로 위에 용정이라는 지역에서 용정이라는 데가 그 옛날 노래 중에 일송정 푸른 소래 뭐 그런 노래 있죠. 거기 나오는 일송정이 있는 지역이 바로 용정입니다. 그 용정에서 의과대학 입학하셔가지고 거기서 졸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용정에 있던 그 당시 이름으로는 용정개척의학원, 그 뒤로는 용정의대가 되고 그 뒤로는 또 연길의대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연길의대 이 건물이 그대로 지금도 있습니다. 그 연길의대를 졸업하시고 그 의사 면허를 취득하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국가에서 돈을 줘가지고 의과대학생 돈을 줘가지고 국가에서 양성한 의사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그 무의촌에 가서 진료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설립이사장님은 저기 북쪽 끝으로 가서 흑룡강이라는 강이 있었습니다. 흑룡강이라는 강이 이제 러시아 말로는 아무르강이고 중국 말로는 헤이룽장이라고 하는 그 흑룡강 지역에 가서 무의촌 진료를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저쪽 지역에는 개척민 마을이 많았어요. 그래서 개척민 마을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개척민 마을은 이제 한국에서 경상도 사람도 많이 갔습니다. 그 마을마다 그 만주 개척민 모집한다 그러면은 마을당 예를 들어 포항에서 한 200명 모집해가지고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가서 거기서 마을을 만들고 거기서 땅 주면 개가 살고 하던 그런 개척민 마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쪽에 일본인 마을, 중국인 마을, 러시아인 마을도 있고 뭐 심지어는 유대인 마을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개척민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무의촌 진료를 하고 그러고 사시다가 드디어 운명에 1945년도 8월 15일을 맞이했죠. 우리나라로 치면 해방이고 일본으로 치면 패전이고 서방 쪽에 보면 승리한 날이고 어쨌든 1945년도 8월 15일 날이 딱 맞이하는 순간 이 만주국이라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서 이 지역 전체가 아주 그냥 형편없는 그냥 형편무인지경 무정부 상태로 변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본인한테 설립이사장님한테 여기 가서 진료해라라고 지시했던 나라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을 이유가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 설립이사장님은 여기서부터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는 그 지역에서 아주 마적대라는 거는 말 타고 다니면서 도둑질하는 그 마적대들이 횡행하는 지역에서 아무 교통수단 없는 데서 이제 여기 아무르강 흑룡강가에서 함흥에 있는 집에까지 이제 집에 가야죠. 이제 정부가 없어지고 자기를 그 지시 내렸던 국가도 없어졌으니 집에 가야죠. 여기서 여기까지 함흥까지 한 달 반을 걸어서 이제 9월달 8월 15일날 일본이 패전하고 집에 도착하니까 9월 말 한 달 반을 걸어가지고 함흥에 있는 집에 가니까 죽은 아들 돌아왔다 이래가지고 잔치를 벌리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함흥에서 한 몇 년 사시는 동안에 이게 이 공산 정권의 아주 합정에 아주 치를 떨면서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또 다시 1950년도 6월달에 6.25 사변이 일어났죠. 운명의 6.25 사변은 뭐 그때 사셨던 분들한테는 뭐 전부 영화 한 편 다 쓰였잖아요. 어느 누구 할 거 없이 다 고생하셨지만은 설립이사장도 뭐 말할 수 없는 고생을 이제 했지만 그 당시 6.25 때 북한군이 6월 25일 날 남쪽으로 쳐들어와가지고 거의 이제 이 경상도 쪽만 조금 남고 거의 다 남한이 점령당하는 상황에서 인천 상륙작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북쪽 올라가고 그러다가 이제 중공군이 내려오는 바람에 다시 내려온 그런 6.25 사변 중에서 그 한경도 쪽에 있던 군인들과 민간인들은 원산이 막히니까 점령당하니까 갈 데 없었어요. 갈 데가. 그래서 갈 데 없어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야죠. 바다로. 갈 데가 없으니까. 육지를 막혔으니 갈 데 없으니까 바다로 다 가야 되고 흥남에 다 모여가지고 흥남에서 배를 타고 철수를 한 거죠. 그게 그 유명한 흥남 철작전입니다. 그래서 흥남 철작전 바다로 탈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위에 석장 사진은 1950년도 12월 10일 날 흥남에서 찍은 사진들인데 실제 있었던 사진들입니다. 이 사진들 보면은 흥남 바다에 이렇게 목선들이 있어. 목선이라는 게 그 나무로 만든 배. 지금은 우리가 나무로 만든 배를 구경하기 힘들지만은 그 당시에 배를 나무로 만든 배들이 있고 통통배, 이제 엔진 통통통통 소리 나는 엔진 실은 그런 목선들이 이제 흥남 부둣가에 굉장히 많았는데 그 많은 피난민들은 저런 제일 큰 배도 있었지만 이 목선을 타고 그래서 우리 설립 선생님도 식수를 다 데리고 이 목선 타셨어요. 여기 한 100명씩, 한 100명, 150명씩 이렇게 꽉 찬 목선을 타고 이렇게 흥남 부두에 그 당시에 무려 10만 명의 피난민이 모여가지고 뭐라도 하나 얻어 탈까 하고 그러고 이제 이 배 저 배 있는 대로 타고 이제 북한 탈출한 거예요. 12월 10일 그 무렵에 그 탈출하는데 한 열흘 이상 걸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탈출한 배는 12월 23일 날 탈출했다고 하고 그 처음 12월 10일부터 23일부터 그 시절에 흥남에서 이제 배를 타고 철수를 해서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배를 타고 저 설립이사장님도 목선을 하나 겨우 얻어 타고 남쪽으로 탈출하신 거죠. 탈출하셨는데 부산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부산을 향해서 이제 가자. 부산 향해서 가자 그래서 부산 향해서 계속 배를 이제 그 해안가를 따라서 쭉 내려오는데 이제 무려 13일 동안 배를 타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그 자리에서 밥 먹고 그 자리에서 정말 용변도 보고 이러면서 꼼짝도 못한 상황에서 13일간 내려오다가 배에 물이 너무 들어오니까 배에 물이 너무 들어오고 자꾸 배가 이제 침몰하고 물이 너무 들어오니까 물을 퍼내다가 다 못 퍼내고 어차피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죽는 때인데 아무데나 내리자. 그래서 이제 아무데나 내렸어요. 아무데나 이제 보이는 육지 아무데나 내리자. 아무데나 내려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붙잡고 물어봤어요. 여기가 어딥니까?
그랬더니 포항이라 그래요. 그래서 포항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포항에 오셨고, 그래서 포항에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못 따라가고 75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물론 드디어 설립이사님은 함흥 돌아가는 게 꿈이었지만 평생 그저 돌아가시고 싶어서 함흥이 언제 가나 그러다가 이제 겨우 돌아가셨는데 저보고 너는 꼭 가라 그랬는데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 갈 수도 있겠죠. 그 당시에 포항에 유엔군에게 미군이 있죠. 미군이 영일만 앞바다에 배를 수십 척을 띄우고 군함을, 그리고 북한군을 향해서 그 폭탄 세례를 붓었어요. 그래서 포항이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완전히 초토화돼가지고 이 웅덩이, 여기 보이는 웅덩이 됐어요. 웅덩이 보이세요? 웅덩이가 꽉 그냥 포항시에 웅덩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정말 많은 민간인도 죽고 뭐 북한군도 죽긴 죽었겠죠. 그러나 주로 죽은 거는 민간인들이 주로 죽고, 그리고 이 폐허가 된 포항에 저쪽 오른쪽에 저 사진이 제일 첫 번째 사진이 저게 라이프지 표지에 나온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 그 포항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 하나 있는데 저게 바로 여기 포항 제일교회예요. 포항 제일교회가 지금은 포항 소망교회라는 교회로 이제 변했지만 죽도시장 밑에 그 포항 제일교회가 하나 딱 남아 있고 다 폐허가 됐는데 교회만 딱 남아 있어서 정말 저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항에 내려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교회 갔어요. 여기 보이는 게 이거 하나니까 갔더니 저기도 피난민이 꽉 차가지고 잘 데 없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하나 그랬는데 저쪽에 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잘 빠질지 모르겠다. 그래서 포항 중앙교회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거기서 주무시면서 그날 배에 같이 온 사람들부터 뭐 다 환자니까 치료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거기에 같이 온 피난민들을 뭐 치료해주고, 또 이게 북한에서도 환자를 받기 때문에 비상약을 많이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비상약으로 환자 치료하고 하면서 그날부터 환자를 포항에서 보셨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가 설립 기념일로 1950년도 12월 23일 날 포항에 도착해서 그날부터 환자 보셨으니까 그날을 우리 병원의 설립 기념일로 잡고 지금까지 우리 기념하고 있으면서 75년 개원 75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개원 기념일을 잡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종합병원 허가된 날도 있고 의료법인 허가된 날도 있고 뭐 그전에 일반 병원 허가된 날도 있고 그전에 의원 허가된 날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날짜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포항에 도착해서 그날부터 환자를 모셨기 때문에 그날부터 지금까지 75년 된 병원이다 이렇게 우리는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병원은 그 다음에 이제 국가로부터 적산 가옥을 하나 불화를 받았어요. 적산 가옥,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남기고 간 가옥 하나를 포항에서도 이제 그리고 굉장히 그 의약품들을 그 당시 미군들이 그 의약품과 소독약 이런 걸 많이 이제 원조해 줬거든요. 그거를 포항시에서 들고 있다가 이제 의사들한테 많이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그 약으로 이제 환자 치료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적산 가옥 하나 불화 받으셔가지고 그 당시 기독의원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기독의원에서 이제 적산 진료하시다가 그 당시에 이제 설림 사장님은 기본적으로 환자 보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밤새도록 밤에 환자가 오면 또 깨서 또 보고 또 깨서 또 보고 또 나가서 보고 또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환자 보는 거 하고 환자 보는 거하고 교회 가는 거 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하신 게 없었어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당시에는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도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병원비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하는 인정수가라고 그래요. 지금은 의료보험 수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무슨 냉장 수술 얼마, 뭐를 얼마, 심장 초음파 얼마 정해져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가격이 안 정해 있고 얼굴 보고 이제 의사가 정하는 거예요. 딱 봐서 좀 옷 좀 좋은 거 입고 오고 좀 있어 보여. 그러면 뭐 냉장 수술하고 10만 원. 근데 이제 없어 보이고 좀 가난해 보이면 10,000원. 돈 내서 없어 보인 돈 낼 능력이 아주 없어 보인다면 아예 그냥 집에 가세요. 뭐 이러는 시절이니까 뭐 그 당시에는 뭐 설립이사장님한테 와서 조금만 사정하면 아이고 됐습니다 집에 가십시오 이래가지고 정말 공짜 환자도 많았고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저희가 쫓겨난 적도 있어요. 환자들이 우리 집에서 자는 바람에 밤에 10시 됐는데 너희들 나가라 그래가지고 우리 식구는 쫓겨나고 환자들이 우리 방에 또 찾아가지고 자고 이런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그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위하고 공짜 환자도 많았고 뭐 어쨌든 그런 시절을 겪다가 그래도 이제 병원은 발전해가지고 70년대 와서 이제 덕수동에서 그 당시에 3층짜리 건물 지면서 포항서 제일 높은 빌딩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76년도에 병원 허가가 나섰고 86년도에 종합병원 허가를 내면서 이제 죽도동으로 갔다가 93년도에 지금 이 자리로 대도동으로 신축하여 이사를 왔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지금 현재 본관을 짓게 됐고 2021년도에 내병원을 짓게 됐고 그 다음에 지금의 모양을 갖춰가지고 현재로서는 이제 의사가 총 130명의 전문의 그 다음에 간호사는 총 900명 병상수는 730병상으로 이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는 가장 큰 병원이 됐고 전체 직원이 정규직 직원이 1,700명이고 용역까지 합하면 1,900명의 직원이 일하는 병원이 돼서 가장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큰 병원이 돼서 상당히 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많이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 병원이 지금까지 성립되어 왔고 특히 그 중에서도 저희 심장센터는 전문의가 총 12명 있고 심장센터에 관련된 직원만 100명 그리고 그 연인은 10만 명의 외래 환자와 10,000명의 입원 환자 그리고 CT 환상동맥 CT 초음파 조영순들을 활발히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작년도에 지역 심혈관 센터 지역 심혈관 질환 센터로 정식으로 복지부 지정을 받았고 심장과 뇌 쪽 심장과 뇌는 지체할 시간이 심장과 뇌는 지체할 시간이 없는 질환이거든요. 급할 때 빨리 해야 되니까 이거는 집중 육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에서 심장과 뇌 쪽을 잘 보는 병원으로 아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당직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뇌졸중, 갑자기 머리가 문제가 생기거나 팔다리 마비가 오거나 뭐 갑자기 말이 안 나거나는 뇌 쪽 질환은 빨리 뚫어야 돼요. 빨리. 심장이나 뇌 쪽은 빨리 뚫어야 돼요. 빨리. 그리고 우리 현실적인 목표는 우리가 단순히 사랑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이라는 거는 뭐 부모님이 애 사랑하면 뭐합니까? 병 앞에서 꼼짝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의술을 키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의술이 최고의 의술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이 신뢰가 있어야 그 믿음을 주는 병원. 그래서 신뢰받는 병원이라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신뢰가 없으면은 아니 뭐 누가 신뢰가 없이 누가 이렇게 뭐 배에다가 칼을 갖다 들이미는데 배를 내밀고 있는 사람이 믿음 없이 내밀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청진도 하라고 그러고 정말 부끄러운데도 보여주고 다 얘기하고 부끄러운 얘기도 하고 하는 거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니까 우리가 병원이 믿음을 줘야 되는 병원이다 하는 게 우리의 정말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사명과 목표를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우리 병원의 존립 가치와 이런 걸 좀 같이 동참해 주시고 이 병원이라는 거는 그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어느 뭐 개인이 돈을 번다 어느 집단이 돈을 번다가 아니고 이 지역의 정말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기본적인 구조고 어떤 면에서는 경찰서, 소방서 이상의 구조고 뭐 항만, 뭐 철도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게 병원이니까 병원을 우리 지역민들이 아끼고 사랑해 주시면 또
또 우리 거기에 보답하는 병원이 되시고 오늘 또 많이 배우셨잖아요. 심장병을 예방하면은 우리가 나 자신도 위하고 우리 가족도 위하지만 사실은 국가를 위한 겁니다. 어떻게 국가를 위하게 됩니까? 우리가 심장병 예방 오늘 배운 걸 실천을 잘하시면 국가를 위하는 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의료보험료는 우리가 지금 의료보험 건강보험료 내시죠. 이거 다 같이 모아서 내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면 돈 누가 내줍니까? 옆 사람이 내주는 거예요. 건강보험료로. 그러니까 어제 치료한 사람 돈 누가 냈어요? 우리들이 다 내준 겁니다. 우리들이 다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건강 관리 안 하고 말이지 담배 열심히 피우고 운동도 안 하고 뭐 몸에 나쁜 거 많이 먹고 해가지고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병원에 왔어요. 근데 돈은 누가 냈어요? 우리가 냈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요새 심근경색 환자들 치료비가 심근경색 치료하고 나면은 한 1,000만 원 나오거든요. 실제로 스텐트 넣고 뭐 어쩌고 하면은 그 한 스텐트 한 개 200만 원씩 해요. 아까 그 조그만 것들이 한 200만 원. 그거 2개, 3개 놓고 하면 600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병실료하고 좀 1,000만 원 나와요. 근데 요새 심근경색 환자 5%밖에 안 내요. 5%. 중증 환자 뭐 특례 제도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1,000만 원 치료비 나오면 자기는 50만 원 내요. 950만 원 누가 냈어요? 우리가 냈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도 냈죠. 또 누가 냅니까? 기업도 내요. 기업. 포항제철도 내야 되고 우리 병원도 기업이니까 또 내야 되고 우리 기업도 내야 돼요. 의료보험료 많이 냅니다. 굉장히 많이 내요. 봉급의 7% 냅니다. 7%. 굉장히 많이 내요. 봉급 200만 원 받는 사람 14만 원 내야 돼요. 근데 그 돈이 다 결국은 어디서 나가냐면 기업에서 나가잖아요. 기업에서 다 나가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기업의 이익이 줄어듭니다.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면은 신제품 개발할 여력이 없어요. 그 이익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산업이 국제 경쟁력 잃어버립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그 결과가 뭐냐?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내가 안 아파요. 내가 안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심장병 안 생기면 나만 유행이 아니라 국가를 위하고 우리나라 기업을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이 생기니까 우리 자손들이 잘 살게 되는 나라의 기초가 나한테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셔서 애국합시다. 애국. 고맙습니다.